자, 페이지 94쪽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조금 진행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이제 집합의 연산 기호에 몇 가지가 있냐? 자,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합집합. 자, 그러면 합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내가 집합을 뭐 하겠다? 합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자, A라는 자,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자, A 쪽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는 그리고 B 쪽에도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우리가 앞으로 합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핑구반이야, B라고 하는 게 에코반이야. 알겠니? 그럼 얘네들을 합집합하겠다는 건 내가 이거를 다 한 반으로 뭉쳐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핑구반에도 에코반에도 겹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 겹치는 학생은 당연히 우리가 무슨 취급하겠어? 한 개만 취급해서 보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럼 정의가 있을 거냐? 정의, 그치? 많이? 그럼 이 합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중괄호 하고요. X라고 하는 원소는 A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B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쪽에 있는 A는 A에만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B에만 포함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제가 흰색으로 색칠하는 거는 A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다 뭐 하겠다? 합집합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자,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A 쪽에만 있어도 상관없고요. B 쪽에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항상 월이라고 하는 또는이 들어갈 거야. 요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니?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또는 B입니다. 이해되니? 둘 다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녀석의 기호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합집합의 기호는 자, U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이거를 합집합이라고 앞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동시에 만나는 하나의 점이라고 정의했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교집합의 교는 뭐가 될까?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의 영역이란 뜻이야. 이해되니? 그럼 제가 아까 여기 A, B 그려놓고 가운데 흰색 색칠했잖아. 그치? 내가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A에도 만족하고 B에도 만족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교집합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굳이 또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만약에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A 쪽에도 B 쪽에도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영역은 어딘가요? 여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A 쪽에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B 쪽에만 있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A랑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배웠죠?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죠. 많이? 그럼 얘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자면 자, X와 X는 A에 포함되어 있어. 자, X는 B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얘는 봐봐. A 쪽에만 있어도 상관없고 B 쪽에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A랑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거를 내가 영어로 뭐라고 쓸 거냐면 앞으로 이제 AND라고 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또는 B라고 하는 걸 항상 너네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A 그리고 B가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입니다. 알겠니?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그리고야. 이해됐니?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게 또는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 2차 방정식에 해봐봐. 봐봐. 그래, x-3 곱하기 x-1은 0이라고 해봐. 3하고 1,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방정식은 성립하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해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 x는 3 또는 x는 1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컴마라고 바꿨을 뿐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하고 그리고는 잘 구분해서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합집합의 기호에 반대를 써서 U자의 역수를 쓸 겁니다. 이해되니?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원래 기존에 배웠던 사칙연산에서의 합의 반대는 차였잖아. 그치? 맞아? 근데 집합에서는 합의 반대가 교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뒤에 가면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합차가 서로 반대가 아니야. 집합은 무슨 싸움이야? 영역 싸움이에요. 알겠죠? 영역에서의 합의 반대는 뭐가 된다? 겹치는 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사칙연산하고 반대가 달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책 기준으로 세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자, 세 번째 서로소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소. 자, 서로소.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서로소라는 개념을 배웠죠. 공약수에서. 맞니? 그러면 준영아, 공약수의 정의가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우리가 배웠던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죠. 맞니? 이런 거잖아. 3하고 4 이런 거에 최대 공약수 구하고 싶다. 그럼 1밖에 못 나오잖아. 그치?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라? 집합이다. 알겠니? 집합에서는 영역 싸움이라고 했잖아. 그럼 영역에서의 서로소는 뭐냐? A랑 B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두 집합도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두 집합의 영역을 뭐라고 하겠다?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서로소를 확인하는 것보다 수학은 뭘 더 좋아해?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에 겹치는 영역이 있어 없어? 없죠. 원소가 겹치는 게 없죠. 우리가 없을 때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했죠? 공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없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A 교집합 B를 내가 N에다가 넣어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첫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맞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왜?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뭘 나타낼 수 있다? 집합에 대한 서로소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요. 95쪽을 보면 집합의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것도 할 건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똑같은 연산 법칙 배웠어요. 앞에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1 더하기 2가 있어. 2 더하기 1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우리가 이거를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무슨 법칙이라고 했니? 교환 법칙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그리고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둘이 더하면 당연히 같겠죠, 종훈아. 그치? 맞니? 근데 내가 첫 번째는 1하고 2를 먼저 더했고요. 두 번째는 2하고 3을 먼저 더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변하니? 변하지 않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정의했어?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했죠. 연산하는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 이해되니? 자, 얘를 뭐라고 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교환법칙. 얘는 연산의 틀의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했어. 결합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 준영이 되게 못했어. 무슨 법칙이야, 준영아? 그렇지, 분배 법칙이죠. 맞니? 그럼 준영아 여기서 뭐를 분배해야 돼? 못 배운 친구. 정확하게 1 곱하기를 분배하잖아. 그치?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배했냐? 1 곱하기 2 그리고 1 곱하기 3 그리고 가운데를 더했죠. 맞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덧셈의 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해되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집합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법칙이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이겁니다. 자, 내가 A 합집합 B를 한 거랑 B 합집합 A를 한 거랑 당연히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내가 지금 A, B랑 합치고 싶어. A에서 B를 합집합하나 B에서 A를 합집합하나 색칠되는 벤 다이어그램이 같아 달라. 같잖아. 그치? 맞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비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마찬가지로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우리가 교환 법칙이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 자, 그럼 결합 법칙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다. 자 그리고 우변에도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A랑 B를 먼저 합집합하고 C를 합치나 B랑 C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A랑 합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앞에 봐.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세 개의 집합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잘 봐. 자 첫 번째 A랑 B를 먼저 합쳤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거기다가 C까지 합쳤대. 그럼 다 색칠한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얘를 해볼게. 이번에는 B랑 C를 먼저 색칠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마지막에 A를 색칠한다 하더라도 둘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똑같다라는 거야. 어차피 셋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인 원소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일 때도 볼게요.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도 자 A 교집합 B 교집합 이렇게 C가 있다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A, B를 먼저 교집합하나 B랑 C를 교집합하나 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또 해볼게. 만약에 내가 자 B랑 C를 겹치는 걸 찾고 싶다? 그럼 여기가 겹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자 그려서 볼까 그냥 다시. 대충 그릴게요. 얘는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럼 물어볼게. A랑 B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맞니? 그 다음에 얘하고 C랑 겹치는 거 찾고 싶어. 그럼 어디야? 그럼 가장 가운데 여기가 되겠죠. 맞니?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보자. 이번에 B랑 C를 겹치고 싶대. 그럼 여기야. 그 다음에 A랑 겹치는 거 찾으면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 여기 가운데밖에 안 남겠죠. 결국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 A, B, C의 관계식을 보면은 항상 합집합이거나 항상 교집합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연산의 기호가 항상 똑같을 때만 가능해요. 알겠니? 여러분 책 몇 쪽 보시냐면요. 95쪽에 동그라미 이번에 결합법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확인했어? 거기 밑에다가 아니면 왼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세요. 연산 기호가 동일해야 함. 연산 기호가 동일. 연산기호 일치라고 할까? 연산기호가 일치해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이거야. 봐봐. 여기는 합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만약에 교집합이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결합법칙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연산기호가 똑같을 때만 가능한 합집합끼리만, 교집합끼리만 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봐봐. 합집합이 오고 교집합이 오면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분배법칙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어차피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기 그냥 지우고 마지막에 제가 분배법칙만 따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분배법칙. 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준영아 1 곱하기 2 더하기 3 분배법칙 할 때 뭐를 분배하는 거라고 했어? 곱하기 1. 맞아요. 1 곱하기를 분배하는 거라고 했잖아. 정확하게. 숫자라는 것과 연산까지 분배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2하고 가운데 더하기 쓰고 1 곱하기 3 했잖아. 얘랑 크게 다를 거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분배법칙은 뭐라고 했어? 연산기호가 서로 다를 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같을 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연산기호가 다를 때 씁니다.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보여드릴 건 뭐냐면 자, 내가 A 합집합하고요. B 교집합 C가 있는데 여기에 괄호가 돼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우린 누구를 분배해야 돼? A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A하고 합집합을 분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괄호 앞에 있는 A하고 합집합을 누구한테? B한테 한번 분배하고 C한테 한번 분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하니? 자, 그럼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A 합집합 B, 두 번째는 A 합집합 C,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남아있던 기호인 교집합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중요한 거는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괄호를 여기다가 꼭 해주셔서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이번에는 그거의 반대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가로 열고 B 합집합 C가 된다라고 해서 변하는 거 있어 없어? 변하는 거 없습니다. 누구를 분배하면 돼? 앞에 있던 A의 교집합을 누구랑 누구한테? B하고 C한테 천천히 분배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얘랑 다를 거 없다는 거야. 곱셈하고 덧셈에서 교집합 합집합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럼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죄송해요. 자, A 교집합 C가 될 거고 얘네 둘을 뭐로? 가운데 남아있던 합집합으로 연결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괄호만 해주면 되겠죠.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에 이렇게 괄호해주면 뭐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 다항식 배우고 곱셈 공식 배웠던 거 기억하죠? 얘들아, 곱셈 공식이 원래 뭐야? 그냥 전개하는 건데 이걸 빠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배우고 뭐 배워? 인수분해 배우죠? 우리가 전개했던 걸 다시 분해했잖아, 그치? 맞니? 뭐가 더 어렵니? 인수분해가 어렵잖아, 그치? 얘들아, 수학의 모든 공식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보다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더 어려워요. 무조건. 어떤 거든. 알겠니? 그럼 너네 중학교 때 처음으로 분배 법칙 배우고 나서 이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앞에 있던 1 곱하기를 다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 볼래? 라고 하면 너네가 이걸 잘 못해. 이거는 못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분배는 잘하는데 인수분해는 못한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얘를 분배하라고 하겠지만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고 얘를 다시 묶어볼래?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예시만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비합집합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비합집합 A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근데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가로를 보니까 비합집합과 비합집합이 서로 어때? 똑같은 다항식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합과 연산이잖아, 그치? 맞니? 그럼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당연한 거야. 분배를 했으면 다시 묶을 수 있어야 돼. 당연한 거죠, 그쵸? 맞니? 그러면 B 내가 뭐로 합치겠다? 합집합을 합치겠다. 근데 남아있는 게 누구야? C가 남아있고 A가 남아있고 가운데 연산기호가 뭐가 있어? 교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얘랑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뭐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집합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질은 다 똑같아요. 알겠니?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될 집합의 연산 법칙 중 하나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 새로 배울 거를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추천해요. 알겠죠? 자, 세 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나타낼 때 앞에 잠깐 볼래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집합이라는 건데, 얘는 보통 우리가 A, B, C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알파벳으로 나타내지 않던 게 뭐 있었냐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그라미에 슬래시해서 이렇게 나타냈죠. 맞니? 근데 여기에 하나를 제가 좀 더 추가할 건데요. 뭐냐면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은 뭐냐? 정말로 전체를 다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집합보다 큰 집합은 절대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놓겠다는 거야. 어떤 문제의 전체 집합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전체 집합의 정의를 자연수다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만약에 B라고 하는 집합에 1.5가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전체 집합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 알겠니? 자, 근데 그 전체 집합은 우리가 그 알파벳 중에서도 누구를 쓸 거냐면 대문자 U를 써서만 나타낼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일반적인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원의 형태죠. 맞아요? 자, 그리고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없는 녀석이죠. 왜? 원소가 없으니까. 맞니? 얘들아, 공집합 해놓고 동그라미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건 표현 못해요. 자, 그럼 전체 집합은 뭐냐? 봐봐. 집합하고 전체 집합은 명확하게 다르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전체 집합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네모, 직사각형의 형태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전체 집합만 유일하게 직사각형을 써서 나타낼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들아, 집합에 있는 모든 집합들은 누구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맞니?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고요. 자, 직사각형 딱 그려주시고 여기 안에 A, B, C가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럼 A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A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자,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막 있는 거야. 내가 예시를 든 거야. 이해됐니? 근데 내가 어떤 집합을 그렸는데 준영아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안 돼? 반은 전체 집합 안에 있고 반은 바깥에 있어.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전체 집합을 절대 벗어나는 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복소수를 넘어가는 숫자 없잖아요. 그치?
맞아? 우리 복소에서 끝냈잖아요. 그치? 맞아? 그것처럼 전체 집합은 절대 이 밖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돼. 그 안에만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가 있냐? 자, 세 번째라고 할게요. 세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합집합의 반대는 뭐다? 교집합이다. 모든 걸 포함하는 거의 반대는 겹치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 기호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해됐니? 그런데 여러분 책 기준으로 3번이네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요. 3번 봐봐. 96쪽에 죄송해요. 96쪽에 바로 3번 차집합 옆에다가 써주세요. 이런 영역의 뺄셈 영역의 뺄셈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일단 집합은 무슨 싸움? 영역 싸움이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앞에 거 살짝 복습하자. 둘 다 가져가는 걸 합집합이라고 했죠?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교집합이라고 했죠. 맞니? 자, 그럼 A에서 B를 뺀 차집합은 뭐냐면 단순하게 덧셈 뺄셈의 개념이 아닙니다. 집합의 영역을 빼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A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B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영역을 통째로 뜯어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A라는 거에서 B를 뜯어내게 되면 남는 게 어디가 남아? 여기가 남죠? 이거를 우리가 A 빼기 B라고 하는 차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단순하게 숫자의 덧셈 뺄셈 아니야. 영역을 뜯어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결국은 자, A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B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이 있잖아요. 그치? 얘를 빼고 A야. 정말 A 쪽에만 포함되는 것만 내가 찾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하니까 그 이 녀석을 내가 정의를 하면 X라는 원소는 봐봐. X라는 원소는 A에는 포함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B에 포함되면 돼, 안 돼, 준영아? B에 포함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이거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가?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됐니? A에는 포함되면서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 그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차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기호는 이미 위에 써놨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집합인데요. 여집합. 자, 여집합을 할 때 제가 이제 전체 집합을 조금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요. 자, 집합이 있는데, 자, A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집합은 뭐냐면 나 빼고 전부를 말하는 거야. 저를 빼고 나머지. 내가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잖아. 이게 A잖아, 그치? 맞아? 얘를 뺀 나머지를 우린 뭐라고 하겠다? 여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장난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거 빼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여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럼 기호로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A하고 지수 쪽에다가 C를 써줄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이 기호를 여집합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여집합도 당연히 뭐가 있어? 원소를 나타내는 조건제시법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써서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럼 X는 봐봐. A에 포함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나를 뺀 나머지인데 어떻게 내가 포함돼, 그치? 맞니? 하지만 어디에는 포함돼야 된다? 전체 집합 안에는 포함되셔야겠죠. 이해되니? 전체에는 포함되지만 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A는 안 되지만 전체에선 돼. 이게 뭐다? 여집합이다.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가 너네가 최소한 기억하셔야 될 집합의 연산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추가로 할 게 뭐 있냐? 자, 아까 제가 A 빼기 B라는 차집합을 써놓고 옆에 약간 비워놨죠, 그치? 자, 얘 옆에다 써주세요. 책에도 나와있나? 안 나와있네. 여러분 책 보면 여기 세 번째 차집합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라색 나와있죠? 보라색 A 빼기 B라는 기호로 쓴다라고 돼 있죠? 거기 옆에 는 하고 써주세요.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만 보도록 할게요. 왜 똑같은지 알겠죠?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다고 좀만 힘내줘.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단순하게 A에서 B를 빼는 건 간단하게 우리가 그렸잖아요. 그치? 맞니? 그게 지금 누구랑 똑같다? A랑 B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과 똑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A부터 색칠해볼게. A 여기야. 맞아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을 색칠해보자. B의 여집합은 여기죠. B를 뺀 나머지야. B를 뺀 나머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B를 뺀 나머지가. 그럼 우리 어디를 찾으면 돼? 흰색하고 노란색이 겹치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흰색하고 노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이해됐니? 근데 그 모양이 결국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차집합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물어볼 수 있어. 지민아,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를 왜 굳이? 그쵸?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봐봐. 합집합하고 교집합 배웠죠. 앞에 다시 넘어가 볼래? 97쪽. 97쪽 봐봐. 97쪽, 95쪽 죄송해요. 많이 빼렸다. 95쪽. 자, 95쪽에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3개 배웠죠? 뭐 배웠어? 결합, 교환, 분배 배웠잖아요. 그치? 거기에 연산 기호를 보면은 뭐밖에 없어? 합집합하고 교집합밖에 없어요. 얘들아, 집합의 연산법칙은 반드시 합집합, 교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됐니? 근데 만약에 차집합이 섞여 있다. 그럼 얘는 연산이 돼? 안 돼? 안 돼요. 분배? 안 돼요. 결합? 안 돼요. 다 안 돼요. 알겠니? 그럼 이거를 연산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대한 연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치? 많이? 그 방법이 얘라는 겁니다. A 빼기 B 옆에 써주셨나요? 거기다 써주세요. 차집합의 성질. 옆에 써주세요. 이거 옆에다가 차집합의 성질 이렇게 써주세요. 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니? 됐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했고요. 자, 제가 오늘 97쪽까지 설명할 건데 97쪽 나간 거만큼 유형을 나가진 않을 거야. 알겠죠? 이 설명이 하나가 다 묶여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7쪽에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고 돼 있죠? 거기 7번 이미 나와 있습니다. 7번 봐봐. 동그라미 7번에 A 빼기 B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라고 돼 있죠.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뭐야? 차집합의 성질이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거기다 별표 하나 꼭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제가 성질 1번부터 6번까지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마치 암기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 암기하는 거 아니야. 머리로 집합의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니?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 1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자, A 합집합 A를 하래. 얘들아, 합집합이라고 해서 정말로 덧셈 말하는 거야? 이거 2A라고 해야 돼? 문자의 덧셈 아니야. A랑 A를 합쳐봤자 당연히 A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왜? 내가 A에서 A를 더하겠대. 얘들아, 집합이라고 하는 거 원소가 중복되면 몇 개만 써? 한 개만 쓸 거잖아. A라고 하는 원소가 중복돼서 써 있는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대도 되겠네? A 교집합 A도 당연히 뭐가 돼? 그냥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맞나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그냥 연산, 기본적인 성질을 써놨을 뿐이야.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 합집합 공집합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돼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원소가 이렇게 있어. 얘는 어때? 이거 합쳐봤자 당연히 얘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A야. 그럼 당연히 봐봐. A 교집합 공집합 해보자. 얘들아 봐봐. A라는 것과 없어. 겹쳐봤자 있어 없어? 똑같은 게 없잖아. 그치? 공집합이겠죠? 외우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A 합집합 전체 집합이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물어볼게. 자, 전체가 있는데 이 안에 당연히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전체 집합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둘이 합치겠대. 그럼 누가 누구 안에 포함되겠어? A가 전체 안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치? 그럼 뭐가 돼? 당연히 전체 집합이죠. 자, 그럼 그 반대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해보자. 자, 전체 집합 안에 누가 있어? A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겹치는 건 당연히 작은 놈이겠죠? 맞아요? 뭐가 돼? 그냥 A가 된다는 거야. 절대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너네가 머리로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그냥 나오는 결과야. 알겠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었대. 없는 거겠죠? 전체의 반대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럼 종원아, 없는 거의 반대는 뭐가 돼? 전체가 되겠지. 맞죠? 당연한 거죠. 그쵸?
자, 이게 4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5번에도 별표 하나 할까? 5번에도 그냥 작게.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야? 그냥 A의 반대를 찾았다가 그거의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쵸? 그럼 뭐가 돼?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두 번 한 겁니다. 아니야,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A 합집합, A 여집합. 잘 봐봐. 나를 뺀 나머지랑 합치겠대. 그럼 당연히 전체가 되는 거 아닐까? 그쵸? 봐봐. 나를 뺀 나머지랑 합치겠대.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아니? 그럼 두 번째. 봐봐. A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A랑 A 여집합은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소입니다. 내가 아까 서로소가 뭐라고 했어? 만나지 않는 두 집합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A랑 A의 여집합은 만날 수 있어? 절대 못 만나요. 그쵸? 근데 둘한테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7번 할 필요 없겠죠. 제가 아까도 설명했던 거니까. 뭐의 성질? 차집합의 성질이다. 알겠지? 자, 6-5번에 드무르간의 법칙 별표 2개. 거기까지 설명할 겁니다. 자, 드무르간의 법칙 옆에다가 써주세요. 드무르간의 법칙 옆에다가 자, 여집합의 분배 이렇게 여집합의 분배 여집합의 분배 여집합의 분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다는 거야. A 합집합 B의 전체 내가 여집합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지수 법칙 할 때도 여기 지수 들어가 있으면 거듭제곱 거듭제곱 다 했던 거 기억하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하달라는 거야. 자, 첫 번째 A 여집합 해라. 두 번째 B 여집합 해라. 그러면은 A 여집합이 되고 B 여집합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근데 여집합이라는 건 한글로 해석하자면 부정이란 뜻이야. 이해됐니? 부정을 하겠다는 건 바꿀 수 있는 건 반대가 존재하는 건 다 반대로 바꾸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반대는 무슨 집합? 차집합? 교집합이라고 했죠. 다 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겠다? 드무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약식으로 바꿔서 쓴 겁니다. 여집합의 분배. 근데 학교에선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편의상 저렇게 쓴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거까지 해서 이 전체를 집합의 연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잠깐 봐봐요. 간단하게 A 빼기 B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내가 연산하고 싶다라고 해보자. 이거 연산되니? 내가 뭐라고 했어? 차집합은 연산이 안 돼요. 그걸 뭐로 바꿔줘야 돼?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바꾸고 시작해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아까 별표 치라고 했던 7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차집합의 성질로 얘를 바꾸게 되면 뭐가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각각 분배하겠다는 거야. 하나씩. 자, 그럼 A는 A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에 여집합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 되겠죠. 이게 결국 집합의 연산 과정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보는 게 좀 더 빨라요, 사실은. 그럼 봐봐. 그냥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 자, A 빼기 B가 여기야. 여기에 반대 찾으래. 그럼 반대편 그림 되는 거잖아. 그치?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림으로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서술형에서 1번에 이렇게 나와. 지금 주어진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럴 때 집합의 연산을 모르면 그냥 손을 못 대거든요. 3년 전인가 갑자기 기습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때는 연산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근데 너네는 만약에 좀 귀찮다, 객관식 같은 거 풀 거다, 그냥 대충 그림 그려놓고 때려박아도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집합은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연산의 성질을 못하고 서술형에서 조금 실수할 수는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94쪽부터 볼 건데, 자 기본 문제만 슬쩍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635번 보도록 할게요. 635번. 자, 635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주어진 A하고 B의 합집합을 찾아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합집합 써주면 되지 뭐. 써주면 되는데 원소를 중복해서 두 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A는 A, B, C, D, B는 A, B, D이니까 이거를 다 하나씩만 써주면 A, B, C, D, E가 우리가 찾는 뭐가 돼? 합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원소는 몇 개만 똑같은 건 하나만 쓰자. 알겠지? 자, 그 다음 교집합 찾으라는 것도 그냥 해볼게요. 자, 638번 보자. 하나씩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자, A 교집합 B라고 돼 있습니다. 자, A는 1, 2, 3, 4, B는 3, 4, 5. 그럼 뭐가 겹쳐? 3하고 4가 동시에 만족하는 뭐가 돼? 원소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642번하고 643번은 뭐야? 지금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써보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44번부터 쭉 여러분이 하시는데 제가 요것만 볼게요. 648번 봐봐. 자, A는 홀수라고 돼 있어. 확인했니? 자, B는 짝수라고 돼 있죠. 얘들아, 홀수랑 짝수는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런 두 집합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하겠다? 서로소라고 하겠다.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러면 647번 봐봐. 자, 647번은 15의 양의 약수잖아. 그치? 그럼 1하고 3이 겹치겠죠? 겹치는 게 있으면 뭐라고 써야 돼?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서로소 X 이러면 안 돼.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써주시는 게 답입니다, 원래는. 자, 그리고 649번하고 650번은 하지 마세요. 이거 색칠 공부하는 건 빼자. 그리고 제가 분배 법칙 하는 건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뺄게요. 안 하고 뺄게요.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자, 654번을 조금 볼게요. 654번. 자, 654번 보면은 나와 있는 집합이 A가 나와 있어.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 B 합집합 C가 나와 있는데 B 합집합 C는 뭐라고 돼 있어? A, C, D, E라고 돼 있죠? 자, 얘들아, 지금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도 얘기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봐봐. A 교집합 B, 자,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분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공통인수로 다시 묶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알겠니? 묶는 게 더 중요해요. 무조건 공식은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누가 겹쳐? A하고 교집합이 겹쳐요.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하듯이 묶을 수 있다. 묶으면은 A 교집합 가로 열고 B 합집합 C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야? A라고 하는 집합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B 합집합 C라고 하는 집합을 뭐 하겠다? 교집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겹치는 거 찾겠다는 거야, 지민아. 괜찮아? 자, 그럼 겹치는 거를 찾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A, B. A만 겹치겠죠. 그쵸? A만 딱 겹치죠? 자,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655번부터 657번을 좀 볼 건데, 자, 전체 집합 보니까 이거 너무 커졌네. 그냥 봐주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656번 볼게. B가 3의 배수래. 그럼 준영아 3의 배수 뭐 있어? 3, 6, 그 다음에 그러니까 9를 쓰면 안 되지. 지금 문제 봐봐. 전체 집합에 3의 배수는 3, 6, 12밖에 없죠. 그치? 3의 배수는 3, 6, 10이니까 3, 6, 12를 이렇게 써야 돼. 괜찮니? 그럼 남아있는 원소는 어디 있는 거야? 3, 6, 12 빼고 1하고 2하고 그 다음 몇이야? 4가 여기 있는 거죠. 맞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B를 찾고 싶은 거야? 656번에서 하라는 게 뭐야? 656번에서 하라는 게 결국 B의 여집합을 찾고 싶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B를 뺀 나머지니까 1하고 2하고 4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느낀 게 내가 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려는지 알겠죠? 이거 얘들아 나와 있는 집합만 보고 차집합이나 교집합 이런 거 판단하는 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영역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볼 건데 몇 번 볼 거냐면은 자, 660번 보자. 660번. 자,
자, 660번은 전체 집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A가 이렇게 있고요. 자,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A는 B부터 먼저 할게. B는 뭐라고 돼 있어? 자, 10의 양의 약수라고 돼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10의 양의 약수는 뭐 있어? 1, 2, 5, 10이죠. 근데 20의 약수는 뭐 있어? 1, 2, 4, 5, 10, 20 이렇게 되죠. 맞니? 그럼 잘 봐. 이게 A고 이게 B인데 B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부분집합이다라고 불렀죠. 맞니? 그럼 얘는 그림이 바뀌어야지. 왜? A라는 전체 집합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그치? 맞니? 그럼 B의 원소를 써주게 되면 1, 2, 5하고 10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1, 2, 5, 10 빼면 4하고 20이 여기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뭐라고 돼 있어? A 빼기 B랑 B 빼기 A를 구하래. 첫 번째 A 빼기 B 보자.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숫자를 빼는 거야? 아니야. 영역을 빼는 거야. 자, A에서 B를 통째로 뺐어. 그럼 뭐밖에 안 남아? 4하고 20이 남겠죠. 영역을 빼고 남은 원소. 자, 근데 B-A를 하자. 봐봐, B에서 A를 뺐대. B에서 A를 빼게 되면 아예 사라져요. 무슨 집합? 공집합. 그치? 얘는 그냥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보겠다. 자, 그래서 661번부터 665번, 606번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97쪽으로 넘어가서 667번하고 674번은 위에 연산 성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보고 하셔도 좋겠지만 머리로 생각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하시고요. 저는 675번, 676번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집합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원소를 내가 다 일단 찾고 시작할 거야. 알겠니?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A는 1, 6, 9라고 돼 있고 B는 2, 3, 6, 9라고 돼 있죠. 그럼 뭐라고 했죠? 6하고 9가 이렇게 겹치고요. 그 다음에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 이렇게 있겠죠. 괜찮아요? 그리세요.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자, 근데 전체 집합은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니? 자, 1, 2, 3, 4, 5, 6, 7, 그 다음 8, 마지막에 10 있니? 10도 있으니까 10은 바깥에 써주면 되겠죠. 맞아? 순서 상관없어. 위치 상관없어. 괜찮니? 자, 근데 675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거야. 여집합도 해야 되고 교집합도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잖아. 그치? 잘 봐봐. 자, 얘들아, 교집합은 뭐가 가능해? 교환 법칙 가능하죠. 교환 법칙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에 발표했던 거 기억하죠? 차집합의 성질 이용하면 뭐가 돼? B-A가 되죠. 그쵸? 원래 차집합의 성질 이거였어. 원래 이거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A-B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똑같다 이거잖아. 그치? 맞아? 이 새끼랑 뭐가 바뀐 거야? B랑 A 순서만 바뀐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너네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집합의 성질을 꼭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뭐야? 너무 간단해졌잖아요. 그치? 그냥 B에서 A를 빼면 된대. B에서 A를 빼니까 어디야? 그냥 여긴 거야. 연산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야. 최소한의 연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은 건 뭐야? B에서 A를 빼고 남은 거니까 2하고 3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676번 볼게요. 자, 676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A-B의 여집합이야. 잘 봐. 얘도 차집합의 성질을 쓸 건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는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봐봐. 잘 봐. 앞에 건 그대로 빼기는 교집합으로 뒤에 건 여집합. 이해됐니? 앞에 건 그대로 빼기는 교집합 뒤에 건 여집합. 이해됐니? 자, 그대로 갈게.
자, 사집합 성질 간다. 앞에 건 그대로 빼기는 교집합, 얘는 여집합 할 거잖아.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이다. 반대의 반대니까. 그럼 결국 뭐야? 얘를 그냥 색칠해서 푸는 것보다 연산을 통해서 얘로 정리하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산을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니? 자, 그럼 A랑 B의 단순하게 교집합이니까 금방 찾았잖아. 6하고 9 땡인 거야. 아니 전 이것조차 하기 싫어요. 아니야, 하세요. 이것조차는 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그리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678번부터 683번 이거 여러분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세요. 알겠죠? 말씀드립니다. 그려서 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건 얘들아 678번부터 681번은 하지 마. 그냥 하지 마요. 678, 9, 80, 81 얘기하지 마세요. 그 밑에 82번하고 83번만 해도 충분해서 그래. 알겠지? 자, 전 677번 볼 겁니다. 이거 싹 지웁니다. 자, 677번 보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 내가 급해서 실수했는데 얘들아 원래 이거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대문자로 써야 돼. 자, A가 있고 B가 있는 X, Y인데 두 번째 줄 한번 보자. Y가 X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대. 그러면 전체 집합은 조금 생략하고요. 그럼 케이스 A가 아니야? Y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주영아? X가 있는 건데 얘들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을 수도 있잖아. 진부분 집합이 자기 자신 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X랑 Y가 같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기억 X 합집합 Y는 X냐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래.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봐봐. X, Y 합쳐보자. 그럼 여기서 뭐가 돼? X, Y 합치니까 뭐가 돼? 그냥 큰 Y가 되겠죠. 근데 얘는 X가 되든 Y가 되든 상관없지. 근데 얘 지금 무조건 X라고 돼 있어. 맞아, 틀려? 틀렸죠? Y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 돼.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다 만족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니은 뭐라고 돼 있어? X 교집합, Y의 여집합. 이거 보자마자 이제 뭘 떠올려야 돼? 차집합의 성질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그냥 X 빼기 Y야. X에서 Y 빼. X에서 Y 뺐어. 뭐가 돼? 공집합이 되겠죠? 아니? 근데 종원아, X, Y가 똑같을 때도 빼면 공집합이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그치? 자, Y에서 X 빼자. D끝. Y에서 X 빼자. 봐봐. Y에서 X 빼니까 없어지죠? 근데 얘는 없어져 남어. 없어져 남어. Y에서 X 빼면 남잖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얘가 공집합이라고 돼 있잖아. 맞아, 틀려. 틀렸죠? 리을의 별표 2개. 리을의 별표 2개. 리을이 뭐라고 돼 있냐? 그래, 이거를 보자. 얘들아, 지금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X랑 Y 이런 관계죠. 그치? 근데 얘네를 여집합하잖아? 그 관계가 바뀌어요. 당연하죠. 봐봐. 작은 거의 반대가 큰 거의 반대보다 크겠죠. 그치? 원래는 X가 더 작았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반대는 당연히 큰 녀석의 반대보다 크겠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리을은 정말 중요해. 부분집합 관계에서 뭐 하게 되면 여집합하게 되면 부분집합의 관계가 바뀌어요. 알겠니? 근데 이거는 드무르 간의 성질 아니야. 그냥 집합의 연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리을은 맞았겠죠. 그러면 그쵸? 리을까지 합니다. 다음 B형 리을 이렇게 될 거고요. 684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684번이 이제 대놓고 뭘 하라는 거야? 집합의 연산 너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건데 이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 뭐 했어? 여집합을 분배했죠, 지민아.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드무르 간의 법칙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갈 때 종원아 보니까 이렇게 있던, 봐봐 얘들아, 이렇게 있던 가로가 이렇게 바뀌었죠.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치? 이건 결합 법칙이겠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문제 해명 들어볼게요.